옥상에 뱀이 있어요. 근데 배가 이상해요. 한여름 성남시 아파트 옥상 텃밭에 물 주러 간 중학생 지호는 부풀어 오른 몸으로 웅크린 뱀을 발견합니다. 도시에선 볼 수 없던 낯선 장면. 저 뱀, 지금 위험한 거 맞죠? 잠시 후 구조대와 수의사가 도착했고 그제야 모두는 알게 됐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텃밭 모종에 물을 주는 오후였어요.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적당했죠. 아파트 옥상 커뮤니티 텃밭의 방울토마토가 점점 붉게 익어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뿌듯했어요. 24명의 아이들에게 식물 가꾸기를 가르치던 때가 떠올랐죠. 그렇게 은퇴 후에 평온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선생님, 선생님. 갑작스러운 외침에 흠칫 놀랐어요. 물조리개에서 물이 바닥으로 쏟아졌고 마른 흙이 급격히 어두워졌죠. 돌아보니 이지호 학생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어요. 평소 조용하던 아이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무언가 심상치 않았죠. 무슨 일이니, 지호야? 아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가슴이 조여들었죠.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뱀이요. 관리동 옆 옥상에 뱀이 있어요. 그런데 배가 너무 이상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뱀이라는 단어가 메아리처럼 울렸어요. 은퇴 후 여기 온 지 5년 한 번도 본 적 없던 광경이었죠. 배가 이상하다고?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지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죠. 엄청 부풀어 있어요. 마치 폭탄처럼요. 움직임도 이상해요. 꿈틀거리는데 고통스러워 보여요. 손끝부터 한기가 퍼져나갔어요. 도시에. 그것도 아파트 옥상의 뱀이라니. 그것도 배가 부풀어 오른 뱀이라니. 혹시 독사는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죠. 어디 있다고?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아이는 관리동 방향을 가리켰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선생님, 빨리요. 뱀이 정말 아파 보여요. 지호의 목소리에 담긴 걱정에 제 두려움이 잠시 물러났어요. 떨리는 다리로 아이를 따라 관리동으로 향했죠. 바람이 귓가를 스쳤고 여름 햇살이 따가웠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멀게만 느껴졌죠. 관리동 옆 화단에 도착했을 때 숨이 턱 막혔어요. 갈색 줄무늬가 있는 뱀이 웅크리고 있었죠. 그런데 정말 배가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삼킨 것처럼. 아니면 저거 혹시 말이 목구멍에 걸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학교에서 자연 수업을 할 때 본 적 있는 모습이었어요. 선생님, 이거 알을 가진 건가요? 지호의 질문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이의 관찰력에 놀랐죠.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공포와 불안만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죠. 모르겠어.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보인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터치하는 손가락에 땀이 배었죠. 숨이 가빠졌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죠. 119에 전화해야겠다. 지호의 눈에 결연함이 보였어요. 초등학생도 아닌 중학생의 눈빛이었죠. 그 모습이 든든했어요. 전화를 걸고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뱀은 계속해서 괴로운 듯 몸을 뒤틀었어요. 그 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했죠. 공포와 함께 연민이 차올랐어요. 어쩌면 이 생명체는 지금 큰 고통 속에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곧 전문가가 올 거야. 지호야. 잘했어. 네가 발견한 게 정말 다행이야. 그 말을 하는 순간 내 안에 초등교사가 다시 깨어난 것 같았어요. 위기 속에서도 아이를 안심시키는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왔죠. 하지만 내 심장은 여전히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니까요. 성남소방서 구조대 사무실의 평온함을 깨는 벨소리가 울렸다. 박도현은 무의식적으로 등을 곧게 폈다. 12년차 구조대원의 몸에 밴 반사 행동이었다. 출동 지령이 내려왔다. 판교 신도시 아파트 단지 내 뱀 발견. 일반적인 야생동물 출동으로 보였지만 무언가 다른 점이 있었다. 배가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있고 고통스러워 보인다는 신고입니다.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말에 도현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단순한 뱀 포획이 아닌 상태 이상을 동반한 상황. 도현의 머릿속에 몇 가지 가능성이 스쳐 지나갔다. 구조복에 지퍼를 올리며 그는 팀원들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출동합니다. 차량에 오르며 도현은 스마트폰을 꺼냈다. 위성 지도로 현장을 확인하고 접근 경로를 살폈다. 손가락이 화면을 누르는 동안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양한 시나리오가 준비되고 있었다. 차가운 전문가적 시선과 따뜻한 생명 존중의 마음이 함께 움직이는 순간이었다. 현장에 도착하자 한 노인과 중학생으로 보이는 소년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도현은 즉시 주변을 살폈다. 안전 확보가 최우선. 아파트 옥상, 개방된 공간, 퇴로 확인. 모든 것이 반사적으로 이루어졌다. 안녕하세요. 성남소방서 구조대 박도현입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목소리는 차분했다. 항상 그랬다. 위기 상황에서 더욱 침착해지는 그의 특성이었다. 소년이 먼저 앞으로 나섰다. 눈빛이 또렷했다. 저기 화단에 있어요. 제가 공 찾으러 왔다가 발견했어요. 배가 너무 부풀어 있고 움직임이 이상해요. 도현은 천천히 소년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등산뱀, 아마도 알을 품고 있을 확률이 높았다. 하지만 뭔가 정상적이지 않았다. 뱀의 호흡이 빠르고 몸의 일부가 경직되어 있었다. 난산의 징후였다. 김반장 포획 장비와 함께 이송 용기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도현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가슴 속에서 직감이 속삭였다. 이건 단순한 포획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보통의 야생동물 구조 매뉴얼에서 벗어난 상황이었다. 윤서연 수의사에게 연락해 주세요. 지금 당장 현장에 와달라고 요청해 주세요. 팀원의 눈이 살짝 커졌다. 평소라면 포획 후 동물보호소나 야생동물 구조센터로 이송하는 것이 표준 절차였다. 하지만 도현은 이미 결정을 내렸다. 그의 직감은 그를 배신한 적이 없었다. 네, 팀장님. 팀원이 즉시 전화기를 꺼내 통화를 시작했다. 도현은 다시 뱀에게 집중했다. 소형 열화상 카메라를 꺼내 체온을 확인했다. 일반적인 파충류보다 높았다. 생체 스트레스의 신호였다. 이분은 윤서연 수의사님인데 동물병원을 운영하시면서 야생동물 구조 활동도 하세요. 특히 파충류의 전문성이 있으십니다. 도현의 설명에 노인과 소년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함은 가시지 않았다. 도현은 그들을 안심시키고 싶었지만 지금은 뱀의 상태가 우선이었다. 얼마나 걸릴까요? 소년이 물었다. 병원에서 가까우면 10분 내로 오실 겁니다. 도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구급차 한 대가 현장에 도착했다. 내리는 사람은 흰 가운을 입은 젊은 여성이었다. 윤서연이었다. 그녀는 의료 가방을 들고 빠르게 다가왔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급박함이 묻어났다. 도연은 간결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뱀에게 다가갔다. 전문가의 눈으로 상태를 확인하는 데는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등산뱀입니다. 무해한 종이고요. 배 상태로 보아 알을 품고 있는 것 같은데. 서연은 휴대용 초음파 장비를 꺼냈다. 조심스럽게 뱀의 몸에 장비를 대고 화면을 확인했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박 팀장님, 이건 단순한 임신이 아닙니다. 난산 상태입니다. 알이 여러 개 있는데 일부가 막혀 있어요. 즉시 조치가 필요합니다. 도연의 숨이 잠시 멈췄다. 그의 직감이 맞았다. 이건 일반적인 구조 활동의 범주를 넘어섰다. 생명위기 상황이었다. 어떻게 할까요?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눈빛에서 결단력이 느껴졌다. 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필요한 장비가 있어요. 하지만 이동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최대한 안정적으로 옮겨야 합니다. 도연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의 팀은 이미 많은 동물 구조 경험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출산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추가된 상황. 도연의 가슴 속에서 책임감이 더욱 무거워졌다. 특수 이송 담요를 준비하고 진동 방지 패드도 깔아주세요. 최대한 부드럽게 이동할 겁니다. 팀원들이 빠르게 움직였다. 도연은 노인과 소년에게 다가갔다. 저희가 안전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소년의 눈에 안도감과 함께 호기심이 빛났다. 노인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지만 전문가들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조금씩 안심하는 듯 했다. 도연은 다시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다. 시간이 관건입니다. 아래 상태가 좋지 않아요. 두 전문가의 시선이 마주쳤다.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했다. 이제 그들의 손에 생명이 달려 있었다. 병원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초음파 화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뱀의 뱃속, 일렬로 늘어선 알들, 그중 2개가 서로 겹쳐 있었죠. 난산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제 심장을 조여왔어요. 도착까지 3분 남았습니다. 박도현 팀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의 운전은 안정적이었죠. 최대한 진동을 줄이면서도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어요. 뒷좌석에서는 김순자 선생님과 이지호 학생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들이 함께 온 것은 의외였지만 특히 소년의 관찰력이 상황을 발견한 결정적 역할을 했기에 고마웠어요. 준비된 공간이 있나요? 도연 팀장이 물었어요. 네, 수술실 입원을 준비해뒀어요. 파충류 전용 히팅 패드와 모니터링 장비도 세팅했고요. 머릿속으로 필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보통의 수의사들은 반려동물 위주로 진료하지만 저는 야생동물 구조에도 관심이 많았죠. 특히 파충류는 제 전문 분야였어요. 하지만 이런 난산 케이스는 흔치 않았어요. 긴장감이 목덜미를 타고 올라왔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준비된 팀이 뱀을 조심스럽게 이송했어요. 저는 서둘러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죠. 손을 씻는 동안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차가운 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죠. 이제 제 손에 생명이 달려 있었어요. 수술실에 들어서자 모니터링 장비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뱀은 특수 패드 위에 안정적으로 놓여 있었죠. 체온은 여전히 높았어요. 스트레스 수치도 마찬가지였고요. 상세 초음파 검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조 수의사에게 말하며 장비를 가져오게 했어요. 고해상도 초음파로 뱀의 배를 더 정밀하게 살폈죠. 화면에는 12개의 알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중 2개가 출구를 막고 있었죠. 겹친 알들의 위치가 문제였어요. 자연적인 출산으로는 통과가 어려워 보였죠. 박 팀장님, 수술실 문 너머로 그를 불렀어요. 그는 김순자 선생님과 이지호 학생과 함께 대기실에 있었죠.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총 12개의 알인데 2개가 겹쳐서 난산 상태예요. 자연 출산은 어려워 보이고 인위적 개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연 팀장의 눈에 걱정이 서렸어요. 그는 동물 구조에 진심인 사람이었죠.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출산 유도제를 사용하고 필요하면 직접 조작을 통해 알의 위치를 바로잡아야 해요. 하지만 리스크가 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파충류의 난사는 매우 위험했죠. 모체와 새끼 모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성공 확률은요? 이지호가 불쑥 물었어요. 어린 학생의 질문이 의외로 직접적이었죠. 솔직히 50% 정도입니다. 도시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데다 알이 많아요. 시간도 촉박하고요.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김순자 선생님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이지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도연 팀장만이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다시 수술실로 들어가 준비를 시작했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건 단순한 수술이 아니었죠. 자연의 경이로운 과정에 개입하는 일이었어요.
출산 유도제를 준비하며 한숨이 나왔어요. 주사기에 약물을 채우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성공하면 12개의 생명이 세상에 나올 것이고, 실패하면 생각하기 싫었어요. 모니터링 시스템 준비됐습니다. 보조 수의사가 말했어요. 좋아요. 시작하겠습니다. 주사기를 뱀의 피부에 조심스럽게 삽입했어요. 약물이 들어가는 순간 마음속으로 기도했죠. 과학자로서, 수의사로서 비과학적일 수 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신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어요. 10분이 지났지만 변화가 없었어요. 뱀의 몸은 여전히 경직되어 있었고 알들은 움직이지 않았죠.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었죠. 두 번째 약물을 시도해봐야겠어요. 보조 수의사의 눈에서 의심이 익혔어요. 위험한 결정이었죠.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두 번째 주사기를 준비했죠. 이번에는 더 강한 약물이었어요. 리스크도 컸지만요. 주사를 놓고 5분이 지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뱀의 몸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출산의 조짐이었어요. 모니터에서는 알들의 위치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죠.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어요.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도연 팀장과 김순자 선생님, 이지호 학생이 들어왔어요. 그들의 눈에도 기대감이 어렸죠. 하지만 갑자기 모니터에 경고음이 울렸어요. 뱀의 심박수가 급격히 상승했죠.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화면을 보니 2개의 겹친 알이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어요. 오히려 더 꽉 끼어 있는 것 같았죠. 안 돼.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죠. 갑자기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위험한 방법이었지만 시도해볼 가치가 있었죠. 외부 압박을 시도해볼게요. 박 팀장님,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도연 팀장이 망설임 없이 다가왔어요. 그의 눈에는 신뢰가 담겨 있었죠. 알들의 위치를 바로잡기 위한 기법입니다. 제가 지시하는 대로 정확히 해주세요. 긴장된 공기 속에서 우리의 마지막 시도가 시작되었어요. 성공하면 생명이 탄생하고 실패하면 감히 생각할 수 없었죠. 모든 것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었어요. 수술실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소독약과 긴장감이 뒤섞인 특유의 공기였죠. 숨을 깊게 들이마셨지만 가슴이 답답했어요. 윤 수의사 선생님과 박 팀장님의 손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그들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죠. 지금이에요. 압박을 시작합니다. 윤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뱀의 배를 특정 위치에 두고 경미한 압력을 가했죠. 박 팀장님은 다른 각도에서 같은 동작을 따라했어요. 두 전문가의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죠. 이렇게요? 박 팀장님이 물었어요. 네, 그대로요. 조금만 더 압력을. 조심하세요. 갑자기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죠. 옆에 계신 김 선생님의 손이 제 어깨를 꽉 잡았어요. 그분의 손가락이 떨리는 게 느껴졌죠. 심박수가 너무 높아요. 잠시 중단해야 할 것 같아요. 윤 선생님이 말했어요. 모든 움직임이 멈췄어요. 방 안에는 모니터의 삐 소리만 울렸죠. 숨이 막혔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수술실을 덮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윤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았죠. 그녀의 눈에는 결단력이 빛났어요. 다시 시도해 볼게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그녀는 작은 도구를 집어들었어요. 특수하게 생긴 집게 같았죠. 이건 위험한 방법이에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그녀의 표정에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죠. 마지막 수단이었어요. 제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머릿속에서는 학교에서 배운 파충류의 생태가 스쳐 지나갔죠. 알을 낳는 과정은 본 적 없었지만 생명의 탄생이 얼마나 기적적인지는 알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버텨. 제 목소리가 작게 흘러나왔어요. 깜짝 놀라 입을 막았죠.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모두의 시선은 윤 선생님의 손에 고정되어 있었으니까요. 윤 선생님은 도구를 조심스럽게 뱀의 산도에 삽입했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은 흔들림 없이 모니터를 응시했죠. 박 팀장님은 그녀의 지시에 따라 뱀의 다른 부분을 부드럽게 잡고 있었어요. 보여요. 겹친 알이 보여요. 조금만 더. 윤 선생님의 이마에 땀이 흘러내렸어요. 그 모습이 왠지 영웅 같았죠.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사람. 그때였어요. 움직였어요. 알이 움직였어요. 윤 선생님의 외침에 모두가 숨을 들이켰어요. 모니터를 보니 정말로 겹쳐있던 두 알 중 하나가 살짝 위치를 바꿨어요. 가능성의 문이 열린 순간이었죠. 이제 압박을 조금만 더. 박 팀장님이 지시에 따라 압력을 가했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죠. 갑자기 뱀의 몸이 크게 꿈틀거렸어요. 모두가 놀라 뒤로 물러섰죠. 그리고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알이 나오고 있어요. 윤 선생님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가득 찼어요. 제 눈앞에서 작은 하얀 알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생명의 탄생을 목격하는 순간이었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놀라움과 경외감, 기쁨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성공했어요. 김 선생님이 외쳤어요.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윤 선생님의 표정이 다시 심각해졌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문제의 쌍둥이 알이 아직 안에 있어요.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모니터에서 다시 경고음이 울렸어요. 뱀의 생체 신호가 불안정해졌죠. 방 안의 공기가 다시 무거워졌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직접 개입해야 합니다. 윤 선생님의 목소리에 결단력이 담겼어요. 그녀는 더 큰 도구를 집어들었죠. 제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이건 정말 위험한 시도였죠. 박 팀장님, 정확히 제가 말하는 위치를 잡아주세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무언의 대화가 오갔죠. 신뢰와 결의가 담긴 교감이었어요. 제 손은 저도 모르게 꽉 쥐어져 있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죠. 시작합니다. 3, 2, 1. 윤 선생님이 도구를 삽입하는 순간 방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시간이 멈춘 듯 했죠. 그녀의 얼굴에는 극도의 집중력이 깃들어 있었어요. 박 팀장님의 이마에는 땀이 흘러내렸고요. 잡았어요. 잡았어요. 윤 선생님의 외침과 함께 모니터에 경고음이 잦아들었어요. 화면을 보니 겹쳐있던 알들이 드디어 일렬로 정렬되었죠. 기적이 일어난 순간이었어요. 이제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모두 물러서 주세요. 우리는 모두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윤 선생님은 도구를 조심스럽게 빼냈고 뱀은 천천히 몸을 꿈틀거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기다리던 순간이 왔어요. 나온다. 두 번째 알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연이어 세 번째, 네 번째 알들이 차례로 밀려나왔죠. 마치 생명의 강물이 흐르는 것 같았어요. 모든 알들이 건강해 보였죠. 하얗고 매끈한 표면, 완벽한 타원형. 생명의 기적이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쌍둥이 알이에요. 윤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두 알을 들어 보였어요. 다른 알들보다 조금 작았지만 분명히 생명의 씨앗이었죠.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눈물이었죠. 창피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총 10개, 11개, 12개 모두 다 나왔어요. 윤 선생님의 목소리가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수술실에 환희가 넘쳤죠. 박 팀장님은 깊은 숨을 내쉬었고 김 선생님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따뜻했죠. 뱀의 상태는 어때요? 박 팀장님이 물었어요. 윤 선생님이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안정적입니다. 생체 신호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몸의 긴장도 풀리고 있고요. 안도감이 방안을 가득 채웠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 들어온 순간이었죠. 12개의 새 생명과 어미뱀 모두 살아남았어요. 정말 대단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 선생님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피로와 함께 따뜻함이 담겨 있었죠. 네가 발견하지 않았다면 이 생명들은 태어나지 못했을 거야.
넌 영웅이야, 지호야.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영웅이라니. 그저 공을 찾으러 갔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뿐인데요. 하지만 그 우연이 12개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방 안에는 이제 안도감과 성취감이 가득했어요.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생명의 탄생을 함께 지켜본 우리는 이제 특별한 유대감으로 연결된 것 같았어요. 도시 한복판 아파트 옥상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사건이었죠. 이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요? 김 선생님이 물었어요. 윤 선생님은 부와 상자를 가리켰어요. 이미 준비되어 있었죠. 이곳에서 보살피다가 적절한 시기에 자연으로 돌려보낼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생명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위험한 순간을 함께 넘긴 우리에게는 어떤 일도 불가능하지 않게 느껴졌죠. 한 달 후 판교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 센터에는 특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판교의 작은 생명들이라 이름 붙은 이 공간에는 12개의 알을 담은 특수 부화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김순자는 매일 아침 이곳을 찾아 온도와 습도를 확인했다. 은퇴한 초등교사의 손길은 세심했고 그녀의 눈빛에는 따뜻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이지호였다. 중학교 수업 시작 전 그도 매일 아침 이곳에 들렀다. 첫날 발견한 뱀과 그 알들은 이제 그의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그래, 변화가 있나 싶어서 곧 부화할 때가 됐거든. 순자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났다. 윤서연 수의사가 알려준 대로 부화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12개의 작은 생명체들이 곧 세상에 나올 것이다. 와, 정말요? 언제쯤 깨어날까요? 지호의 눈이 반짝였다. 그 모습에 순자는 문득 자신이 가르쳤던 학생들을 떠올렸다. 자연의 신비 앞에서 호기심과 경외심으로 가득 찬 아이들의 표정. 그것이 교사로서 가장 보람찼던 순간들이었다. 윤 선생님 말로는 이번 주말쯤이래. 그래서 단지 주민들에게도 알렸지.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이미 공지가 올라가 있었다. 판교의 기적, 부화 관찰 행사라는 제목이었다. 처음에는 뱀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하던 주민들도 이제는 이 특별한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아, 그리고 박 팀장님도 오신대요. 출동 일정을 조정했다고 하셨어요. 지호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도연 팀장은 그날 이후로도 종종 병원을 찾아 알들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의 헌신적인 모습에 많은 주민들이 감동했고 덕분에 지역 소방서에 대한 인식도 더욱 좋아졌다. 모금은 어떻게 됐니? 순자가 물었다. 알들의 부화와 향후 관리를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단지 주민들 사이에서 자발적인 모금이 시작되었다. 어제까지 목표액의 120%가 모였어요. 윤 선생님 병원 치료비도 충분히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야생동물 보호단체에 기부하기로 했대요. 지호의 얼굴에 자부심이 어렸다. 그는 모금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제 그에게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관심을 넘어선 책임이 되어 있었다. 커뮤니티 센터 문이 열리고 윤서연이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의료 가방이 들려 있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윤서연의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났지만 눈빛은 여전히 열정적이었다. 그녀는 부화 장치로 다가가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상태가 좋아요. 특히 쌍둥이 알. 저기 있는 2개요.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지금은 아주 건강해 보여요. 순자와 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의 긴장감은 아직도 생생했다. 생명이 위태로웠던 그 순간들. 하지만 이제 그것은 희망찬 기다림으로 바뀌어 있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계속 물어봐요. 배말은 어떻게 됐냐고요. 지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묻어났다. 평소 조용했던 그가 이제는 학교에서도 주목받는 인물이 되어 있었다.
그럼 주말에 친구들도 데려와 함께 관찰하면 좋을 것 같아. 순자의 제안에 지호는 환하게 웃었다. 윤서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에요. 아이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그때 알 하나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세 사람은 숨을 멈추고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것은 부화의 신호는 아니었다. 그저 성장 과정에서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야겠네요. 윤서연이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과학자로서의 냉철함과 생명을 돌보는 따뜻함이 함께 담겨 있었다. 문이 다시 열리고 박도현이 들어왔다. 그의 유니폼은 단정했고 걸음걸이에는 신뢰감이 묻어났다. 안녕하세요, 모두? 변화가 있나요? 그의 질문에 윤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아직이요. 하지만 곧 있을 거예요. 네 사람은 부화장치 주위에 모여 서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한 달 전 우연히 맺어진 인연이 이제는 단단한 유대감으로 발전해 있었다. 도시의 콘크리트 숲 한가운데서 만난 네 사람과 12개의 생명. 그것은 기적 같은 이야기였다.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해요. 지호가 감상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곰을 안 잃어버렸다면, 옥상에 안 올라갔다면, 이 생명들은 구해지지 못했을 거예요. 순자는 지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그게 바로 삶의 신비란다. 작은 우연이 모여 기적을 만들지. 윤서연과 박도현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전문 분야는 달랐지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같았다. 이제 이 아이들이 자라서 야생으로 돌아갈 때까지 함께 지켜봐 주실 거죠? 윤서연의 질문에 모두가 동시에 대답했다. 물론이죠. 그렇게 판교 아파트 단지의 작은 생명 탄생을 기다리는 시간은 계속되었다. 도시의 번잡함 속에서도 자연의 경이로움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고 지켜내는 것은 결국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었다. 주말, 많은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첫 번째 알이 깨어났다. 작은 뱀이 세상을 향해 머리를 내밀었을 때 모두의 얼굴에는 경이로움이 번졌다. 그것은 단순한 야생동물의 탄생을 넘어 공동체가 함께 지켜낸 생명의 승리였다. 순자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빛났다.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온 그녀에게 이보다 값진 수업은 없었다.